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질환에서의 다양한 흡입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교수 박혜정이라고 합니다. 강사 권교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천식이나 COPD를 진단받은 분이실 겁니다. 이 기도질환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 공기가 지나가는 그 길에 병이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숨을 쉬면 코로 들이쉬고 목으로 통해서 기관 그리고 기관지까지 가서 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 길에 염증이 생긴 것이 바로 기도질환이고요. 알레르기 물질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기관지 근육의 경련, 기관지 점막이 부어서 생기는 그 질병이 바로 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에 흡연이나 유해물질이 노출되고 또 노화에 의해서 장기적인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폐포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COPD입니다. 그래서 둘 다 천식이나 COPD 모두 기도질환, 공기가 지나가는 곳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이 있는 거고요. 병 자체가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에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약제 자체도 하고 들이쉬는 흡입기를 써야 하겠습니다. 기도질환에서 흡입기는 질병이 있는 기도에 직접 닿아서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도 훨씬 빠르고 또 강하고요. 전신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흡입기라는 것은 상당히 종류가 다양해서 이런 흡입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기도에 적절히 들어가지 못하고 약이 제대로 효과를 못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흡입기를 올바르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잘 알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흡입기 사용법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기도질환인 것을 이해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병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흡입을 하고 최대한 기도의 약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들여 마시려면 당연히 처음에는 최대한 내쉬고 시작을 해야죠. 흡입기 입구에 입을 대기 전에 최대한 숨을 후 하고 내쉬고 그 다음에 흡입기에 입을 물고 흡입을 합니다. 후 하고 들여 마시고 들여 마신 후에는 10초 이상 숨을 참아야 됩니다. 10초 이상 숨을 참고 있는 그동안에 약이 들어가서 천천히 기관지 아주 끄트머리 있는 기관지까지 가는데 한 10초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 스스로 1, 2, 3, 4 카운트를 해서 10초 이상 숨을 참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10초 이상 숨을 참고 난 뒤에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쉬게 되는데 이 내쉴 때는 가급적 천천히 내셔야 들어간 약이 다시 나오지 않겠죠. 천천히 내쉬고 또 가급적 코를 위주로 해서 내쉬면 됩니다. 또 이 약은 기도에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안이나 목에 남아있는 것은 부작용만 일으킵니다. 간혹 목에 따갑다거나 또는 맛이 달라졌다 또는 이물감이 느껴진다 아니면 곰팡이까지 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흡입기를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물로 목 안까지 가가가가 깨끗이 가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흡입기 종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여기 갖고 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흡입기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흡입하는 키포인트가 달라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정량식 흡입기. 그래서 일정한 용량이 장전이 되어 있어서 흡입하는 형태고 이러한 형태의 흡입기는 이렇게 스스로 분사되는 형태입니다. 스프레이가 나와서 스스로 분사가 되는 거라서 누군가가 뿌려주기 때문에 나는 천천히 오래 깊게 마시면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대신에 손가락으로 내가 누르고 그 다음에 흡입을 즉시 거의 동시에 해야 돼서 손과 흡입하는 것에 조화가 필요합니다. 아마 젊으신 분은 무슨 조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시켜보면 어르신들은 흡입하고 누르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르신들 많이 어려워하셔서 손과 흡입 시점을 동시에 하는 것, 이런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재가 아니고 가루로 되어 있는 경우에 흡입기가 많습니다. 건조 분말 흡입기라고 되어 있어서 형태는 이런 그냥 가루 형태로 되어 있고, 누가 뿜어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흡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세게 흡입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이거는 뭔가 누르거나 손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조화, 박자 맞추기 이런 것들은 불필요합니다. 대신 어쨌든 센 흡입력이 필요하다는 게 키포인트라서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고, 본인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흡입기 중에 이제 하나씩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오래전부터 흔히 써왔던 에부알러 라피엘러 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부알러 라피엘러 제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제들이 있고, 오래전부터 써왔던 벤톨린부터 시작해서 뭐 세르타이드, 포스터, 또 최근에 나온 플루티폼이나 신비코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신비코트 라피엘러인 경우만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뚜껑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제는 아까 제가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스스로 분사되기 때문에 천천히 오래 길게 깊게 들이시는 게 키포인트고요. 특징은 흡입력이 약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손과 흡입하는 것의 조화, 박자 맞추기가 필요합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우리 강사 권돈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하기 전에 3에서 4회 흔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아래에 가라앉지 않도록 이렇게 먼저 흔들어서 잘 섞어준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흡입구가 아래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들고 그 다음에 흡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흡입구를 거꾸로 위로 올라가게 해서 들게 되면 가스가 아래에 다 가라앉아서 흡입구로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흡입구가 아래로 가도록 니은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흡입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흡입할 수 있는 구멍이 없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뚜껑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입할 준비가 다 되었고요.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그 방법 그대로 흡입 전에 먼저 숨을 최대한 내쉽니다. 그 다음에 흡입구에 입을 대고요. 그 다음에 이 손 누를 수 있는 부분을 누르면서 동시에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깊게 오래 들여 마시고 10초간 숨을 참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천천히 10초를 다 참고 그동안에 약이 기관지, 끄트머리 기관지까지 다 갑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가급적 코 위주로 해서 살살 내쉽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흡입을 잘 하신 거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손을 누를 때와 가급적 동시에 들여 마셔야 되고, 조금 동시가 어려우면 약간 조금 전에 하셔도 되고요. 또는 좀 약간 직후에 하셔도 됩니다. 단 어쨌든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다 흡입을 하고 나면 다시 제자리 뚜껑을 원래대로 넣으시고 얘기 드린 것처럼 입을 헹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벤톨린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점을 좀 꼽아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다 가스로 되어 있는데 처음 사용할 때는 이제 약물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처음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는 그냥 허공에다가 한 3-4번 정도 뿌려야 됩니다. 흡입하기 전에 첫 제품 개봉 후에 허공에 한 3번, 4번 정도 뿌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야 약이 장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이렇게 다 얼마나 남았나 이런 것들이 카운터가 있어서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있지만, 예전에 나왔던 제제들은 그런 카운터가 없어서 그냥 뭐 무한정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주치 선생님이 하나에 한 달 이렇게 보통 처방을 하셨을 텐데, 또는 2개, 그 기간을 넘어가면은 본인이 100% 잘 썼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도 나오는 거는 그냥 완충제일 뿐이지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나오는데요 하고 계속 썼다, 나중에 안 좋아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이 다 지났으면 그 다음엔 버리시는 게 좋고, 또는 이런 카운터 얼마 있는지 남았는지 이런 거 보이는 것들로 사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사용하실 때 목의 각도도 중요한데, 이렇게 들여 마실 때 이렇게 너무 숙여서 사용하시게 되면 입천장에 많이 닿게 되고요. 또는 너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또 혓바닥에 닿기 때문에 가급적 평평한 각도 또는 약간 고개를 들은 정도의 각도로 들여 마셔야 가장 적절한 각도가 되겠고요. 또 들여 마시는 순간 혀로 입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혀로 구멍을 막지 않는 방향으로 혀를 오히려 좀 오므리는 듯한 그런 자세로 흡입하셔야 더 잘 흡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박자 맞추기가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박자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페이서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벤톨 이런 흡입기를 스페이서에 끼우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입을 대고 들여 마시는데, 손가락으로 누른 후부터 한 3초 이내에만 흡입하면 됩니다. 아까는 제가 거의 동시라고 했는데 조금 기한이 늘어난 거죠. 한 3초 이내에 흡입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또 간혹은 사실 이게 누르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강 선생님이 워낙 이제 수월하게 잘 눌러줬지만, 사실은 이게 아주 약한 힘으로는 잘 안 돼서 간혹 할머니들이 이게 난 눌렀다 하는데 이 스프레이가 보이지도 않는 채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젊은 분들이 한번 눌러줘서 이렇게 스프레이가 나온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잘 누르셔야 되고요. 이게 한 손가락으로 어려우시면 두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양손으로라도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또 요즘에는 이렇게 잘 누를 수 있게 도와주는 지렛대가 나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또 하시면은 훨씬 적은 힘으로 쉽게 분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레스피맷이고요. 레스피맷 제제는 보통 이거는 COPD에 많이 쓰는 약제이긴 한데, 스피리바, 바엘바 이런 약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약제는 마찬가지로 본인이 뿜어져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흡입력이 약한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흡입해야 되기 때문에 손과 흡입하는 것의 조합, 박자 맞추기가 필요합니다. 사용 방법은 또 강사 우리 권돈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약제는 뚜껑을 닫은 채로 몸체를 잡고 반바퀴 회전을 돌립니다. 이렇게 잘 돌리면 딸깍 소리가 나고, 딸깍 소리가 나면 이제 뚜껑을 젖힙니다. 그럼 여기 보이시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흡입할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숨을 다 내쉬고, 그 다음에 흡입 후에 입을 댄 후에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흡입을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깊게 들여 마시고 숨을 10초간 참습니다. 이 동안에 열심히 기관지 끝으로 약이 날아가고 있겠죠. 10초 후에만 천천히 코로 내쉽니다. 네,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됐고, 이제 뚜껑을 닫으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스피맷은 사실은 크게 주의할 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저 몸체가 잘 안 돌아간다고 막 억지로 하시다가 빠개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딘가 턱 걸려서 그 다음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반바퀴만 꼭 돌리시면 되고, 쓴 다음에 원래 위치로 돌리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한 번 쓸 때마다 반바퀴만 같은 방향으로 딸깍딸깍 그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또 간혹은 이게 우리 강 선생님 워낙 또 수월하게 돌려주셨지만은 돌리는 게 또 힘이 많이 부족하셔서 아이고 조금 돌리다가 돌아와 버리는데, 이 돌아와 버린 것을 이걸 자기가 돌렸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반바퀴까지 짤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리셔야 됩니다. 완전히 돌리셔야 되고, 여기 옆에 보면은 얼마나 남았는지 카운터가 다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0에 다 도달하면은 끝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이렇게 돌리시기 전에 뚜껑을 연채로 돌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뚜껑을 연채로 돌리시면 지금은 잘 안 보이셨겠지만 분무가 일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연채로 돌리지 마시고 꼭 뚜껑을 닫은 채로 돌리셔야 되고, 돌리시고 나면 꼭 흡입을 하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 제재는 디스커스 형태, 일명 이제 세르타이드고요. 세르타이드는 워낙 초기에 천식 치료제로 나온 약이라서 굉장히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이 디스커스는 이 안에 가루가 들어있어서 가루를 마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고 빠르게 마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제형은 모두 스스로 분사되기 때문에 깊고 천천히 오래 마시는 게 키포인트였다면, 앞으로 보여드릴 제제는 전부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흡입기이기 때문에 빠르고 깊게 세게 들여 마셔야 합니다. 이 디스커스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레버를 젖히게 되어 있고 흡입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가루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가루를 스스로 들여 마셔야 하기 때문에 강한 흡입력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수월한 점은 손과 흡입의 조화, 박자 맞추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뭐가 더 쉬울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빨아들이기, 세게 빨아들이기를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박자 맞추기를 잘하는 분이 있고, 또는 거꾸로 어떤 분은 박자 맞추기를 못하고, 어떤 분은 세게 들여 마시기를 못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분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용 방법은 우리 강사 권도 선생님이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잡이를 이용해서 몸체를 돌립니다. 딸깍 소리가 나면은 잘 돌아간 상태고요. 그 다음 작용 레버를 또 돌립니다. 네,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흡입구에 이제 돼서 흡입을 할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뭐 가루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막 엎어본다든지 뭐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숨을 다 내쉬고요. 그 다음에 흡입구에 입을 대고 빠르고 세게 흡입을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아까 앞에 보여드린 흡입기와 달리 훨씬 빠르고 세게 흡입한 걸 보실 수 있고요. 흡입한 뒤에는 똑같이 10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동안의 약이 기관지 끄트머리까지 다 도달을 하게 되고 10초 후에 코 위주로 해서 천천히 내쉽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입안을 헹궈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시 닫아줍니다. 손잡이를 이용해서 닫으면 레버랑 손잡이가 동시에 다 닫아져서 흡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간단하고 또 많이들 다 보셨기 때문에 얘기 드린 것처럼 다 연 다음에 이거를 막 뭐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털어보신다거나 왔다 갔다 하시면 이 가루가 다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게 좋고요. 또 간혹은 이것을 쓸 때 손잡이가 있으니까 내리면서 동시에 마셔야 되나 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지만, 이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리고 또 내리고 그 다음에 마시면 되지, 동시에 내림과 동시에 마시거나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터보알러입니다. 조금 복잡한 흡입기긴 한데, 이거는 손 흡입의 조화가 불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용법이 조금은 복잡을 해서 이 제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사용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범은 우리 강사 권도 선생님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바로 세운 채로 뚜껑을 엽니다. 그 다음에 빨간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린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딸깍 소리가 들리면 이제 흡입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동일하게 숨을 최대한 내쉬고 흡입구에 입을 대고 흡입합니다. 그리고 10초간 숨을 참고 그 다음에 10초 후에 다시 천천히 코 위주로 해서 내뱉습니다. 아까 입술을 좀 많이 물긴 했지만 여기 파인 곳까지만 물으셔도 되고요. 이것은 최대한 본인한테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이게 아주 쉬운 것 같아 보여도 많이들 틀리시는데 여러 부위에서 많이 틀립니다. 일단 뚜껑을 여는 순간 이미 이렇게 옆으로 잡고 여는 순간 이미 다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마구 흔들지 마시고 평소 보관할 때도 이렇게 똑바로 세우시고, 뚜껑 열거나 흡입 장전 준비할 때도 항상 똑바로 한 채로 돌리셔야 되고,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딸깍 소리 나면 하는 건데
간혹은 거꾸로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왼쪽으로 했다 그대로 두거나 오른쪽으로 했다 그만두거나 굉장히 다양한 잘못을 오류를 많이들 범하십니다. 또는 사용 후에 닦기 전에 원래대로 해놔야지 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한 번만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딸깍 소리 나면 그때 흡입할 준비가 다 되신 거고요. 또 여기에는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흡입할 때도 마찬가지 막 흔들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역시 수평이 되게 물고 그 다음에 흡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는 엘리타 재질 형태입니다.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사용하기 쉬운 그런 흡입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엘리타 재질은 이렇게 렐바, 뭐 인크루즈 아노로 등 여러 가지 재질들이 나와 있고, 이 재질은 사용하기가 사실 좀 많이 획기적으로 편해졌습니다. 손 흡입 조합 역시 불필요하고 사용이 간편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심지어 강의에서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이 간단해졌는데요. 역시 시범은 강사 권도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히 뚜껑을 엽니다.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여시기만 하면 이미 준비는 끝이 났고요. 이 상태에서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흡입 후에 입을 댐과 그리고 흡입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세게 빠르게 들여 마시고 10초간 숨을 참고요. 1, 2, 3, 4, 5, 6, 7, 8, 9, 10 10초가 끝난 다음에 천천히 코 위주로 해서 내쉽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끝. 굉장히 간단하죠. 마찬가지 여기도 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연체로 하고 흔든다거나 하시면 안 되겠고요. 딱 하나 조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 흡입구 위에 여기에 구멍이 좀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요 입으로 나오는 건데, 들여 마시는 동안 여기 뭐 소리 나는 것 같고 이상한 느낌이 난다고 여기를 막 막아버리시거나 하면은 공기가 통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손이 닿지 않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피루맥스 듀오레스피 부분입니다. 이 재질은 역시 손 흡입 조합, 박자 맞추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이 비교적 간편하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에보알러 재질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으로 생겨서 사용 방법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용 방법은 우리 강사 권도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히 뚜껑을 엽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젖혀야지 적당히만 걸치게 하셔는 안 되고, 딸깍 소리가 나면 이제 약이 장전됐고 사용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흡입구가 아래로 오게 해야지 뒤집어서 기역자가 되게 되면 약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안 나오니까 니은자로 드셔야 됩니다. 이제 이미 준비는 완료가 됐고 숨을 천천히 내쉬고 최대한 내쉰 뒤에 흡입구에 입을 대고 흡입을 합니다. 이렇게 세고 빠르게 흡입을 하고 10초간 숨을 참습니다. 그동안의 약이 기관지, 끄트머리에 있는 기관지까지 다 도달을 할 테고요. 그 후에 천천히 코로 내쉽니다. 그 다음에 흡입이 완료됐으면 뚜껑을 닫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용법이 굉장히 쉬운데요. 딱 하나 또 주의해야 될 점은 흡입하는 입구 바로 위에 공기 구멍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손으로 막을 일은 별로 없는데 입술로 또는 위 인중으로 막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흡입하실 때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여기 입술이나 인중 안 닿게 하는 게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앞에 대는 그런 보조구가 나와 있어서 그런 거를 같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넥스트할러입니다. 이거는 이제 포스터제인데요. 사용하는 특징은 손 흡입 조합 역시 불필요하고 또 굉장히 마찬가지로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사용 방법 우리 강사 권도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뚜껑을 완전히 엽니다. 이것도 역시 적당히 열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뚜껑을 완전히 열면 약이 장전됐고 흡입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숨을 내쉬고요. 그 다음에 흡입구에 입을 대고 흡입합니다. 이렇게 잘 들여 마시면은 소리도 나고 또 10초간 숨을 참아야 되죠.
10초 숨 참는 동안 약이 끝에 있는 기관지까지 가게 되고 10초 후에 살살 코 위주로 내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완료. 이것도 굉장히 사용법이 쉬운데 다만 이 부분에 공기 구멍이 있어서 이 공기 구멍만 막지 않도록 손만 여기만 막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으셔서요. 이 부분만 잘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뉴에요. 이거는 손 흡입조와 맞추는 것이 불필요하고 동일하게 그 다음에 흡입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 조금 특징입니다. 대신에 흡입 여부가 가능한 만큼 조금 사용법은 다시 약간 복잡해집니다. 사용 방법은 우리 강사 권돈 선생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수평으로 잡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수평으로 잡은 채로 뚜껑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적색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버튼을 완전히 아래로 눌렀다가 떼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색상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평으로 꾸준히 든 것을 유지한 채로 먼저 숨을 내쉬고요. 그 다음에 흡입구에 입을 대고 흡입합니다. 이렇게 잘 들여마시게 되면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흡입이 완료되면 뚜껑을 닫고 끝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이거는 이제 에어프로젤 제제인데요. 포스피로라는 그런 디바이스로 되어 있고, 이거는 마찬가지 손흡입 조합 불필요하고 약물 사용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시범은 우리 강사 권돈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라색깔 뚜껑을 엽니다. 이렇게 젖히고 나면은 이제 흰색깔 흡입구가 보이는데 이 레버를 전체적으로 젖힙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완전히 젖히면 이제 약물이 장전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하얀 색깔 레버를 원래대로 돌리면 흡입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숨을 내쉰 다음에 흡입구에 입을 대고 흡입합니다. 이렇게 세고 빠르고 깊게 흡입한 후에 10초간 숨을 참습니다. 숨을 참는 동안 약이 끝에 있는 기관지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코로 천천히 내쉽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브리지알러입니다. 브리지알러도 역시 박자 맞추는 게 불필요하고 단 약물을 직접 장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눈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조금 사용 방법이 복잡해집니다. 사용 방법은 우리 권돈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지알러 제제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생겨 있어서 위에 먼저 덮개를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흡입구가 여기 보이게 되는데 이 흡입구 전체를 젖힙니다. 젖히고 나면 캡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보이게 되고 이 안에 준비된 캡슐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구를 다시 닫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면 잘 닫혀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양쪽의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안에 있는 뾰족한 바늘이 캡슐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구멍이 난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흡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숨을 내쉬고 흡입구에 입을 대고 흡입합니다.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약이 돌아가는, 회전하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잘 흡입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초간 숨을 참고 약이 기관지에 다 도달한 후에 천천히 코 위주로 숨을 내쉽니다. 그러고 나면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약 폐기물은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흡입구 열어서 남아있는 약을 제거를 하시고, 근데 보통은 한 번 흡입하고서는 잘 완전히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뭐 2번 이상 흡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깨끗이 처리한 후에 그 다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은 덮개를 덮고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핸디헬러입니다. 핸디헬러는 손 흡입조와 역시 불필요하고
앞에 브리젤러랑 마찬가지로 약물을 장전해서 사용을 하는 제제입니다. 사용 방법은 우리 권동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달걀처럼 생긴 약재의 덮개 뚜껑을 엽니다. 그러면 이제 흡입구가 노출이 되고요. 이 흡입구도 다시 엽니다. 흡입구를 젖혀서 열면 여기 캡슐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보이고 여기에 캡슐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구를 닫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면 이제 캡슐이 잘 장전된 거고요. 초록 버튼을 완전히 눌러서 캡슐을 깹니다. 누르는 순간 이제 바늘이 그 캡슐을 뚫어주게 됩니다. 이 상태 준비가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숨을 천천히 내쉬고요. 흡입구에 입을 대고 흡입합니다. 최대한 빨리 마시고 그 다음에 숨을 10초간 참으면 약이 끝에 있는 기관지까지 도달하고 천천히 코로 내쉽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한 번으로는 완전히 안 없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서 2번 이상 흡입해야 완전히 약물을 흡입할 수가 있습니다. 흡입 완료 후에는 똑같이 캡슐을 제거해야 됩니다. 안에 있는 폐기물을 완전히 털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완료. 그 다음에 간혹 이런 제제 브리젤러나 또는 hengeller를 사용하실 때 어차피 캡슐 안에 있는 가루를 흡입하는 거네? 그러면은 미리 캡슐을 까서 가루를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용법대로 사용하셔야 가장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흡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흡입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흡입기 사용법 익히기 노하우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런 동영상 뿐만 아니라 사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동영상도 많습니다. 가끔은 링크 코드를 주기도 하고요. 또는 유튜브나 또 다른 데서도 각 흡입기에 대해서 사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동영상을 찾아보시고 직접 해보시면 가장 도움이 되고요. 또 그 외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분명히 안내 책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안내 책자를 여러 번 읽고 잘 숙지하셔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다음에 병원에 내원했을 때 꼭 주치의선생님 앞에서 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잘못 사용한 거 없나요? 꼭 물어보시고 담당 주치의 피드백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다음번에 왔을 때 저희가 흡입기를 사용하는 거 환자분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못해도 20-30% 많게는 반 이상이 잘못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음 내원 시 주치의 앞에서 꼭 직접 시연하고 피드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올바른 흡입기 사용 자체가 약을 기도에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이 되고 결국 기도질환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또 규칙적으로 올바른 흡입기를 꾸준히 사용하셔서 기도질환을 꾸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기도질환은 만성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히 관리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적절한 올바른 흡입기 사용 자체가 결국은 질병 조절을 잘 하게 돼서 사망률 감소, 폐기능 저하 속도 둔화,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증상 조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바른 흡입기 사용하시고 기도질환 열심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 됐어. 이 정도 됐어.